안녕하세요. 오반바람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에서 오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약보합을 보이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고요. 특별히 서울이 계속해서 0.00 보합세로 가다가 0.02 정도로 살짝 올라섰는데 이 오름세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실거래 현장에서는 급매를 던지고 나오는 집주인들이 태반이죠. 수도권 역시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방 역시도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어떨까요? 서울 역시 0.01 정도로 살짝 올라선 모습. 이것도 올라섰다고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요. 전국 역시도 마찬가지. 수도권도 지방도 0.00, 딱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참새 모양 마냥 그렇게 보합세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도를 쫙 펼쳐보면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서울이 0.02, 인천이 좀 빠지는 폭이 크죠. 마이너스 0.08, 경기 마이너스 0.03, 세종 마이너스 0.07, 대구가 마이너스 0.21,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뜯어봐도 서울이 0.01, 그리고 인천이 마이너스 0.02, 세종이 마이너스 0.08, 대전 마이너스 0.06, 대구가 마이너스 0.0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걸 또 상승세로 보기에도 조금은 이 올라서는 폭이 너무 작아 보인다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까지 보합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죠. 송파, 서초, 마포, 용산 등이 살짝 오름세를 보였지만 역시 노원, 강동, 은평구 중심으로 빠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함께 떨어질 확률이 높겠고요. 수도권 나머지 지역인 인천, 경기 모두 내렸습니다. 지방 중 5대 광역시 역시 하락폭 전주와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궤적이 조금 이상한 면을 보이는 게 지금 현장과 지표의 괴리 현상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이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져요. 근데 이 급매로 나온 이 거래 현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1, 2억씩 이 집주인들이 급하게 집값을 내려서 빠져나가는 양상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원 이 발표와 KB 시세는 차이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죽어버린 시장에서 과연 봄이 올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KB 시세를 보시면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만 봐도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6 정도 빠지고 있고요. 수도권 마이너스 0.03, 5개 광역시 역시도 마이너스 0.10 정도로 계속해서 그래프상으로 볼 때도 하락 궤적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분명히 부동산원과 확실한 어떤 이 온도 차이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양천, 성동구 등이 조금 상승률을 보였지만 역시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이 하락 추세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도 마이너스 0.06 정도 하락 추세. 인천 역시도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굳어져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KB 시세는 서울이 보합, 인천, 경기는 하락, 지방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동산원의 기준과 KB의 기준이 좀 달라서 집값 양상은 확실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차갑다. 그 온도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 정말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에 있어 왔던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잠재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금 현장 거래가 살펴봐도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 최고가 대비 3억 정도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성동구 전체 분위기를 보더라도 뭐 옥수극동이 3억 8천 하락, 청계현대가 3억 4천, 레미안, 옥수 리버젠 역시 3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한 달 상간의 거래가 성동구에서 그래도 집값이 꽤나 눈에 띄게 빠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 역시도 신림현대가 2억 9천 정도 빠지고 있는데 관악구의 전체 거래가를 보더라도 이편한 세상 3억 8천 정도 하락, 관악 드림타운 역시 3억 3천, 신림현대 역시도 2억 9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기름뉴타운 7단지 두산 위브 역시도 최고가 대비 2억 9천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전체 성북구 거래가를 보더라도 기름뉴타운 쪽 2억 9천 하락, 그리고 두산 위브 2억 9천 하락, 레미안 월곡이 1억 9천 정도 하락하는, 성북구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매가 가격을 확 낮추고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포구 역시도 마포 대웅 태형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2억 9천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마포 전체 거래가 역시도 뭐 현대홈타운이 2억 2천, 보성이 1억 5천, 대흥 태형이 1억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가양 9단지가 2억 6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강서구 전체 이 거래가를 살펴보더라도 가양 2단지가 2억 7천, 가양 9단지가 2억 6천, 염창 동화 3차가 1억 6천 정도로 확실히 전체적으로 강남 3구 이외에는 이 서울자치구 비강남권의 집값은 이 실거래가에서 전체적으로 분명한 하향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 거래 현장의 금매가는 고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고요. 체감적인 집값 조정 분위기는 조금 떨떠름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거래하기 위한 내고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락세는 오히려 처음 그 가격을 접했던 것보다 더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폭이 커서 매매가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 분위기의 어떤 기저를 깔고 있는 이 한국 경제, 특별히 12월 국제 이 수지가 127억 달러 정도, 12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다는 이 지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방금 발표인데, 뭐,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지금 경제 자체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가만히 뜯어보면 서비스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전 소득 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융 계정을 보면 이 증권 투자가 확실히 감소 추세에 있고, 기타 투자해 보시면 이 부채 부분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2월 경상수지 자체로만 보자면 17조 이상의 흑자로 집계되면서 같은 12월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뭐 파란불이 켜진 건데, 이게 중요한 게 2025년 1월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경제라는 건 뭐 과거의 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궤적으로 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속에 있는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뭐 거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1월 무역 수지 적자 전환으로 본격 하강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경제 전반의 어떤 이 지표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찬바람은 계속적으로 강풍이 될 가능성 높겠고요. 특별히 건설사, 지금 뭐 돈줄이 제대로 돌질 않아서 지금 자금 회전이 굉장히 어떤 심각한 이 지형도를 이루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아주 큰 건설 중견 회사를 뭐 영입함으로 말미암아 중흥그룹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줄 알았는데 인수 2년 만에 손실이 1조 3천억이 넘어버렸습니다. 프루지오, 뭐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이 브랜드로 중흥그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치고 나갈 어떤 이 분기점을 마련을 했었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는, 조 단위 넘게 이 프루지오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건설집은 50.75%를 2조 원 넘게 주고 인수를 했지만 중흥그룹이 당초
어떤 이 수익 부분에서의 어떤 전망, 뭐 고스란히 넉아웃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금융권에서 1조 1910억 원을 차입을 했지만 이게 지분 가치가 차입금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 침체, 또 건축비 인상과 겹치면서 미분양 얼마나 지방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현장의 건설사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고요. 이게 지금 건설업계의 자금 회전뿐만 아니라 금융업계도 국장 탈출 러시 때문에 작년 국내 주식 거래가 13% 감소하고 해외 주식은 거의 뭐 39% 증가하는, 이게 완전 시소 타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 규모가 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48.3%나 줄어드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고요.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89.6% 정도 뭐 껑충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해외 자본이 뭐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느냐, 고스란히 그 면모를 볼 수 있고, 이게 또 심각한 게 시중은행의 예금 자체가 한 달새 26조 원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지금 뭐 서학개미로 갈아타는 그런 분위기니까 당연히 예금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중은행, 더 이상 뭐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5대 은행 정기 예금 증감액 추이를 보더라도 12월 되니까 뭐 마이너스 21조가 지금 쑥 하고 빠져나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시중은행이 뭐 이자 장사를 해서 16조 역대급 실적을 거뒀어도 기본적으로 돌 수 있는 현금이 계속해서 말라간다면 뭐 큰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아주 많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추이도 지금 환율 뭐 방어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56억 달러 대비 45억 9천만 달러 줄었다고 하죠.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6, 7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외환 보유액마저도 지금 환율 방어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했죠. 내년은 그러니까 올해죠. 2.1% 정도로 이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 전체적인 2025년 출발선상에서 상당히 2025년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낙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한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원의 발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 부분 집값의 추이는 지표상 보합으로 보이지만 역력하게 지금 실거래상에서는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후 현장 거래가를 분명하게 반영한다면 지표는 대변화의 추세에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뭐 2024년 12월까지의 지표, 뭐 경제 지표가 뭐 상당 부분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했던 그런 어떤 성공적인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정말 한 해가 뭐 대미 무역의 어떤 이 적자의 뭐 분기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겠고요.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 또 금융시장의 대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 잘 살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그리고 KB시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역시 뭔가 온도차가 분명히 느껴지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체감도입니다. 얼마나 집값이 정말 피부로 느껴질 만큼 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지표가 계속적으로 집값에 대한 이 유지 부분으로 궤적을 잡으려 해도 실질적으로 경제 전반의 어떤 모습, 그리고 금융시장의 모습, 전체적인 동서남북 둘러싸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찬바람은 계속적으로 강풍을 때리면서 그 벽을 넘어뜨릴 가능성 높습니다. 확실히 아파트 자산 가치는 대조정기를 맞을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뿌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